제가 이제 중3 때 아이돌 그룹을 하나 했었어요. 네,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쓴맛을 봤죠. 18번 정도 오디션을 봤거든요. 죽이고 싶었던 순간은 엄마를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갖고 와라. 수건을 한 2개를 싸먹고 이렇게 울었죠. 세상과 맞서서 싸워야겠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풀어볼 수 있는 건 앨범을 잘 만들자였거든요.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 탱고 안무를 요구하실 때에는 그 월드 투어를 준비하는 탱고니 굉장히 좀 수준이 좀 있는 관객들이 봤을 때 이렇게 매혹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제가 이제 안무를 짰고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여러 가지 힙합 댄스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그때 이제 다른 안무가들이 와서 하시는 동작들도 주로 그런 위주의 춤이었어요. 제가 놀랐던 거는 그날 하루 이제 한 3시간, 4시간 하고 다음날 가보니 그거를 밤새 연습을 했는지 그거를 아주 깨끗하고 정확하게 박자까지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또 얼마나 백댄서들을 흡사시켰을까 연습하느라고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만큼 굉장히 지독하게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DC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전 국민으로부터 이제 월드스타가 되어야만 할 이 역사적인 책임과 사명감과 그리고 약속을 해버린 셈이 됐어요. 근데 이 예능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라는 게 꼭 그래야만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지면 가치 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네. 그 월드스타라는 닉네임 자체가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과분한 이름이 아닌 것인가. 막 뉴욕에서 콘서트도 하고 막 뭐 도쿄 뭐 중국 그리고 뭐 대만이나 홍콩 막 여기저기서 막 콘서트를 하게 되니까 이제 월드스타 B라는 이름이 이제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했고 어느 정도 것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런 이름을 듣는데 혹시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엔 이젠 지금 드디어 자신감이 생겼어요. 만들면 되지 뭐. 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러니까 대중들의 시선과 언론들이 월드스타라고 불러준 이유는 네가 할 수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도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들어오는 조금 이제 기가 센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월드스타 생각을 하세요? 옛날에는 뭐 아니죠. 제가 감히 어떻게 전 이제는 아니 왜요? 뭐 문제 있어요? 네, 아니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안 되면 나중에 화살을 주세요. 지금 아직 진행형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도와주십시오. 제가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밀어주세요거든요. 가다가 잠깐 시행착오 겪고 미끄러졌다고 해서 저게 뭐야 역시 실패했네 이게 아니라 지금 진행형이고 가다가 한 번 미끄러질 수도 있고 한 번 아예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밀어주세요. 힘 실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제가 괜히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제가 진짜 어디 가도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건 드디어 될 것 같고 드디어 힘이 실어졌고 드디어 내년에 전 세계에 다 쓸 수가 있게 생겼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때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드디어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월드스타 아직은 아니지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정 자체를 봐줘야 되는데 전부 다 요놈이 되나 안 되나 보제 이걸로 나오면
어때 요즘엔 그거 즐겨요? 전 즐겨요. 예를 들면 뭐 악플이나 아니면 뭐 뭐 옛날에 저 소송도 많았고 뭐 무슨 뭐 콘서트도 취소됐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실패를 했다, 뭐 진출이 아예 뭐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실패했다, 뭐 그런 막 크게 막 기사들도 나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민심 흉악스럽더만 네. 완전히 뭐 다 생통이다 분위기로 모이시는데 학교 학예도 아니고 월드스타를 목표로 야심차게 기획했던 톱스타 B의 공연이 개막을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전격 취소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오히려 더 그래주세요. 더 저를 밟아주세요. 내려갈 때 아예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갈게요. 그리고 1년 뒤에 바닥을 박차고 꼭대기까지 다시 올라오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였냐면 이제 콘서트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무대 세팅이 안 되는데 음향기기들이 없는데 어떻게 콘서트를 해요? 형도 알다시피 무대를 세팅하려면 아티스트가 얼마나 막 거기에 막 무대에 공을 들이고 막 밴드와 같이 연습을 하고 그렇게 잔뜩이죠. 되잖아요. 네. 갔더니 일단 무대 세팅 감독이 오시더니 이게 무대가 어디가 주저앉을지 모르니까 춤을 좀 들추시고 저쪽 분은 오시더니 막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불을 못 쏘니까 네. 불을 그걸 다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저기 소방법에 의한 소방 경찰관이 있어요. 오더니 LED를 띄고 그리고 옆에 음향기기를 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향기기 없이 무대 세팅 없이 그럼 제가 맨 목소리로 지금 MR만 들고 맨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콘서트 티켓 값이 꽤 비쌌어요. 왜 비쌌냐면 나도 마이클 잭슨처럼 그런 큰 대형 무대를 세팅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건 그렇게 대형 무대를 하면 어느 정도 티켓 값은 좀 비싸집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 티켓 값은 막 50만 원, 60만 원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낮추고 2, 30만 원 정도를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였냐면 줄이고 막 뭐 여러 가지 재반 비용들 막 정말 머리 싸매서 줄여갖고 이제 세팅을 해놔서 다 박수를 받고 막 이랬던 공연이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 공연을 하는데 세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무대 세팅이 되면 난 무조건 올라가고 음향기기라도 내가 세팅이 되면 올라가겠다. 음향기기만 세팅을 해달라. 무조건 무대에 올라가겠다. 음향만 설치해달라. 했더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의 언론분들은 이제 막 드디어 올컨이 잘 됐네 이러면서 어느 때는 확 또 띄워주셨다가 어느 때는 또 확 낮추셨다가 바닥까지 그냥 쭉 그래 내려주세요 해서 다시 쭉 치고 올라가겠다. 그래서 그때 왜냐면 저는 자신 있었던 게 승부수가 있었어요. 일단 미국에서 이 스피드레이서랑 닌자 어쌔신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미국의 이제 팝 프로듀서들이랑 얼추 작업을 끝내서 이제 계약만 남은 딜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무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 팬 여러분들이나 사람들도 분명히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진실은 밝혀지고 그런 것들은 다 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또 와보니까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을 또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 시행착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 혼자서 못해요. 저 혼자서 잘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힘을 실어줘야 될 때가 왔거든요. 쟤는 될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일본에 정말 일본에서도 잘 나가는 가수가 갔었는데, 그러니까 막 정말 800만 장 뭐 몇천만 장 판 가수가 그러니까 여자 가수가 2명이 진출을 했었죠 옛날에. 근데 뭐 거의 재앙식으로 실패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난 될 거야라고 생각해서 갔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제 힘으로는 부족하니. 저한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쪽의 힘, 그러니까 그쪽의 프로듀서와 그쪽에 정말 잘한다라는 유명한 아티스트와 함께 듀엣곡을 부르고 뮤직비디오에도 같이 출연을 해서 과연 제가 뭔데 지금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듀엣을 하고 프로듀서랑 같이 일을 하지? 그렇게 해서 화제거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비는 열심히 하고 야 비한테 박수 한번 쳐주자 했을 때는 아마 더 큰 이런 무언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년에 영화가 개봉하고 음반이 나와도 뭔가 호평이 나오든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오든 나쁜 얘기가 나오든 아주 받아들일 그런 유연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했을 때 또 안 되면 그 다음 연도에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문을 조금씩 부시고 제가 나중에 안 될 때 제 뒤에 저보다 더 잘난 놈, 잘난 사람이
나와서 그분을 깨주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조금씩은 금가게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일단 선두주자에 섰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좀 계속 좀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뭐 저는 좀 요즘 그런 게 있거든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러니까 후회는 없이 하자.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설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약간 조증이래요. 네, 조증이. 조울증 아, 중에서 그 조울증. 조증. 아, 예. 약간 늘 떠 있는 사람들 있죠. 약간씩 예, 예. 업돼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B15는 약간 조증에다가 네. 그 워커홀릭에다가 예. 그 개인 여유보다는 하여간 일하는 데서 보람을 얻는 좀 그런 쪽으로 보이는데 네. 사생활의 여유 공간은 뭘로 확보를 해요? 사실 사생활이 없어요. 사생활이 없고요. 없어요? 예. 와, 답 진짜 어마하다. 네. 정말 사생활이 없어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 온 거 다시 전화해서, 그니까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의류 브랜드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또 컨펌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저희 이제 신인 가수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제 식구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내년에 이제 식구들이 이제 신인 가수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미국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이랑 통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회의는 회의,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방송이 없어도 회의예요. 그리고 방송이 있는 날은 더 바쁘고, 또 들어가면 이제 시상식, 요즘 요 근래는 이제 시상식 걱정 때문에 계속 시상식 리믹스하고, 안무 만들고, 그 진짜 가지가지 하고 있죠, 요즘. 그래서 진짜 가지가지 하고 있어갖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쉬는 날이 좀 많이 없어요. 예. 쉬는 날이 확보되면은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 쉬는 날이 확보되면 빨리 여자친구를 좀 만들고 싶어요.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 네,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좀 여자친구랑 좀 여유 있는 차를 한 잔 마시던,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한번 하던, 그러니까 좀 연애 생활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젊었을 때 얘기하는 이런 청춘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차보다 일단 여자친구가 생기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면은 거의 뭐 기능이 마비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저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연애,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생기면 분명히 일에 지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사실은 왜냐면 저희가 음악 하다 보면 또 술 한잔 하고 막 또 이 동료들과 막 술 한잔 하고 또 늦게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뭐 좀 막 같이 막 밤새면서 막 얘기도 하고 막 저희가 이런 재미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자친구가 제일 뒷순위로 밀리고. 네, 그래서 여자친구가 참아줘도 되게 여자친구가 불쌍한 상황이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니면은 어쨌든 여자친구한테 좀 미안하니까요. 그리고 여자가 생기면 일을 좀 소홀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일할 때니까 그래서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 여자친구는 어떤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는 저는 솔직히 예뻤으면 좋겠고요. 예뻤으면 좋겠다. 네, 아직 솔직히. 장가갈 때가 먼 거지 뭐. 네. 아니, 솔직히 예쁘면 좋잖아요. 뭐 안 예쁘면 안 예뻐도 뭐 저는 매력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착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예쁘고 착했으면 좋겠다. 그 소리 누가 못해? 너무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좀 그게 다예요. 그래서 좀 아니면 혹은 좀 제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계시거나. 과연 일이 먼저인 이 남자를 배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은 일을 버리려고요. 결혼할 때만큼은 그때는 좀 일을 내나. 이 야심이 너무 센 남자들은 여자한테 좋은 남자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나쁜 남자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나쁜 남자라는 가사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때가 되면 그냥 정말 버리려고요. 제 일을 좀 버리고 가족한테 좀 충실을 하려고요. 뭐 그때쯤 되면은 적절히 일하고 가정이나 뭐 이런 거를 좋아할 수 있는 여유나 그런 것도 충분히 가지게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무척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여자친구가 없다. 네. 그러면 하는가?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소주 한잔 하시죠. 술 잘 마셔요? 저는 근데 술은 엄청 먹는 편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무대 위에 제 밴드는 저희 댄서 팀이거든요. 예. 저와 이 비트를 맞추면서 하나하나 호흡 소리까지 전 다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댄서 팀들이 막 정말 술을 잘 마셔요. 그래서 어느 때는 폭탄주 한 30잔, 40잔까지 마셔본 적도 있고. 예. 치사량이네. 예. 그래서 뭐 근데 저는 꼿꼿이 그러고도 집에 딱 들어가요. 들어가서 뻗을지언정 예, 길에서나 뭐 이렇게는 예, 절대 그렇지 않죠. 머리 복잡하다 싶을 때는 딱 뭘 택해요? 잠자요 이런 데다 보지 말고. 머리가 복잡할 때는 그냥 저는 조금 수다를 떨어요. 수다를. 예, 모여. 그래서 새벽 2시에 막 족발집 가갖고 족발 먹으면서 막걸리 먹고요. 그래서 막 누구 욕하고. 조증이 확실해, 조증이. 주로 어떤 욕을 해요? 사실 저는 조울증은 없는데,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이라는 건 없는데. 울은 없는데 조는 있다니까, 조. 네. 그래서 그 감정 자체가 왜냐면 그걸 혼자 이겨내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좀 나쁜 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 주위에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는 걸 좀 행복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불러서 소주 한잔 하면서 야, 뭐 누군 이렇다더라, 뭐 누굴 변했어, 막 이런 얘기하면서 저는 막 따라주는 걸 좋아해요. 저는 진짜 뭐 챙겨주는 것보다 저를 막 따라주고 저한테 욕해줄 수 있는 분이 저한테는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분들이 늘 좋아요. 네. 제일 잘 쓰는 욕은 뭐예요? 제가 제일 잘 쓰는 욕은 저는 욕 자체를 아예 그냥 대놓고 하는 편이라요. 사실 이게 방송이 아니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근데 어차피 삐 처리되니까 못 나가요. 아니 지금 방송이 저 아마 매니저들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끝나고 한번 쫙 질러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단어만 설명해봐요. 네. 그 서태지 군은 17과 19 사이 그거를 제일 자주 쓴대요. 저는 그 숫자 18번과 네. 그 자식 얘기를 많이 하죠. 자식. 예, 새끼죠, 새끼. 새끼. 네. 난 또 줄 알았네. 다음 세팅 가요. 오케이. 저 다음에 먹는 거죠? 예. 어우, 잘 됐다. 빨리 대해주세요. 맛있는 냄새가 막. Welcome to the Wayne's World. Smile. 다시 또 무대에 와서 있는 걸 바라보며 처음 그날처럼 계란 썰기 싫어요, 정말. 계란 영어. It's your time. 저희가 정지은 씨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이 식단이 있습니다. 짜잔. 이야. 보기도 싫어. 아니, 맛있는 음식 해준다니. 그 운동하느라고 죽어라고 먹었다며요. 이 닭가슴살, 네, 연어, 네, 계란 네. 엎어버리기 싶겠어요 지금.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보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 회로 연어를 먹지도 않고요. 닭가슴살 조리돼 있는 거를 뭐 먹지도 않아요. 치킨도 그냥 닭다리 그리고 닭 날개만 먹어요. 옛날에는 닭가슴살만 먹었거든요. 근데 떡볶이 먹을 때 왜 계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 떡볶이만 먹어요.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사람이 더 먹자고 하는 짓인데. 아, 근데 8개월간을요. 네. 지금 이거는 그래도 올리브 오일이랑 뭐 뭔가 뿌려놨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거를 물에 끓여요. 연어를. 예, 아니 연어는 그냥 생으로 먹고요. 닭가슴살은 물에 닭가슴살을? 예, 끓여갖고 그냥 원래 닭 이 가슴살에 이 비린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먹다 보면은 되게 막 이렇게 속이 이렇게 막 좀 울렁울렁 좀 미식거리고 좀 그런데. 그냥 아무 조리도 안 하고 향신료도 안 넣고 물에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냥 그걸 먹는 거야? 예. 그리고 정 안 되면 식초 있죠, 식초. 식초는 살이 안 찌거든요. 이제 저희 트레이너 하는 얘기를. 그래서 식초를 이렇게 찍어 먹어요. 그럼 그거 정말 나중에는 발냄새 나요. 그 닭에서. 예. 그래서 저는 입에서 생각해보세요. 운동하는데도 그냥 정말 운동 많이 하면 왜 저희가 정말 피맛 난다 그러잖아요. 피비린내 맛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닭 가슴살만 먹으면 나중엔 입에서 닭이 한 마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계란 먹죠. 계란은 또 노른자는 빼고 먹어요. 또 노른자는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고추장에 이렇게 노른자만 딱 해갖고 먹으면 또 그거. 노른자는 또 좋아해요. 네. 근데 운동할 때 못 먹게 돼 있잖아요. 네, 운동할 때는 또 노른자가 또 먹으면 콜레스테롤도 많고 지방도 좀 있어갖고 그래서 저는 이 흰자만 먹었었는데 그 연어는 그래도 좀 나아요. 연어는 약간의 이런 짭짜름한 그런 소금기가 좀 있어서 괜찮은데 저는 정말 이거는 그렇죠. 굴은 먹어줘야 돼요, 이 스태미너에. 일단 조금, 이거는 빨리 좀 치워주세요. 제가 이거는, 아니, 고추장을 좀 주시든지. 역겨워서 지금 도저히 네. 볼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이건 먹어도 되는 거죠? 저랑 B 씨랑 한 번 딱 방송을 같이 했는데 저 끝날 때까지 안 가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날은 사실 제가 왜 형을 기다리면서 인사를 했냐면, 꼭 제 음악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들어봐 주시고, 그러니까 워낙에 사실 굉장히 냉정하시잖아요. 제가? 네. 안 그래요. 아니, 근데 냉정하시던데요? 그 이미지만 그런 거고 저처럼 심각한 사람이 없어요. 짠이나.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좀 무엇이든 한 소리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원래 형이 얘기해 주시길 바랬는데 아까 음악 잘 들었다라는 그 말에 전 사실은 이 카타르시스를 느껴. 그러니까 사실은 음악인들은 그런 데서 그런 거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진짜 밤새면서 진짜 씻지도 못하고 막 한 5일, 6일 작업실에서 밤새면서 딱 만든 것이 선배님들이 딱 들어주셨을 때 야, 괜찮네 라고 해주시는 게 너무 저는 그게 카타르시스거든요. 근데 그 자켓 위에 꼭 들으세요라고 써놨길래 근데 이건 안 들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저 심지어 그때 30분 기다렸어요. 정말? 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 이미 스케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왜냐면 저는 사실 형한테 잘 보이거나 뭔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형이 듣고 어떤 평가라도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틀 전에 지금 진영 형을 만나고 왔었는데요. 앨범을 드리고 왔어요. 근데 가시는데 앨범을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소리 질렀잖아요. 형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앨범 갖고 가셔야죠. 이랬잖아요. 거기도 형 꼭 들어주세요.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형이 막 웃으시면서 차 안에서 듣고 전화 오셨거든요. 그래서 야, 잘 만들었다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동경의 대상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저는 형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형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형이 음악보다 형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음악도 좋아하지만요. 그러니까 형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저는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막 따라주는 저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감상기 써가지고 분석도 했어요 앨범. 진짜요? 신나요. 분석도 하고 이거 꼭 앨범 뒤에 크레딧 보면서 왜요?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는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외국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외국에서 음악을 듣고 외국에 히트하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연구를 하다 보면 한국의 흐름하고 좀 동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Yeah. 저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몇 년 동안 유학하면서 한국 왔다 갔다 할 때는 한국 음악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한테 좋은 음악은 꼭 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뻑가는 음악하고 일치하지 않잖아요. 네. 그 감각을 유지하시려면 본인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보컬에 대한 문제인데, 가창력 논란을 일으킬 만한 보컬 솜씨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노래 잘 하시고, 저보고 누가 저렇게 불러봐 그런다면 절대로 못 부를 것 같은 그런 노래들인데, 저 음악을 가끔 야구나 축구 같은 데다가 비유를 잘 하는데, BC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타자들이 되게 치기 힘들게 저쪽 스트라이크 코스 아웃 쪽에서 이렇게 감아드는 안개 같은 그런 슬라이더 구질이라서 이건 명품 구질이다 싶기는 한데 그 비평가의 입장도 아니고 선배의 입장도 아니고 팬의 입장으로 그냥 얘기하자면 클라이막스에서 딱 한두 정도를 때려버리는 승부구가 하나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찾으려고요.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컬 작업을 제가 보컬 선생님을 두 분을 같이 병행을 했어요. 한 분은 흑인, 한 분은 정말 한국에서 뮤지컬을 좀 잘하시는 뮤지컬을 하셨던 분. 그래서 이 복식이나 아니면 기교 같은 걸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은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한 부분, 그 클라이막스에 그 때려주는 그 홈런을 칠 수 있는 그 타격, 드디어 말로 해서 홈런을 한번 때릴 수 있는 그 타격법, 그러니까 그 클라이막스를 칠 수 있는 그거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륜이 생기고 그러면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또 좀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매스컴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우리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겨야 한다. 뭐 가창력 논란이나 그런 지지부진한 얘기를 하고 그러냐 이러고 말 텐데 근데 될 것 같고 본인도 욕심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번 앨범쯤에서는 네. 뭔가 또 확연히 달라진 게 보일 것 같아서 팬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즐겁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매 앨범마다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는 장면들 보면 괜히 자기들이 뿌듯해하고 이러죠. 막 자기들이 막 기른 것처럼. 근데 지금도 착착 감아드는 구질은 진짜 죽여요. 그리고 상당히 음역대가 높은 부분인데도 그 감기는 부분을 놓치지 않게 유지하는 기술 같은 건 나는 흉내도 못 내겠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찍었죠. 근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한 음을 위해서 안 하던 목에 좋은 걸 찾아 먹으면서까지 아침에 일찍 와서 3-4시간 목을 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음역대 자체를 좀 높이거나 이런 뭔가 기교나 뭐 멋있게만 보이려고 했지 제대로 된 발성이나 뭐 이런 거를 한 번도 노력을 해서 키우려고 했던 생각이 없었거든요. 건모 형한테 제가 그랬었어요. 형, 어떻게 그렇게 저녁에 그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그리고 과음하시고 와갖고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술과 담배로 쪄든 목이 갈라져서 이 목소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뻥치고 있네. 뭐 하여튼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게 은근 감동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나도 연륜이 되면 저렇게 나오겠지, 말 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예. 그런 정성 같은 것들은 곳곳에 많이 보이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음원 사전 유출되고, 근데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재작년에 무슨 인터넷 들어가지고 보니까 누가 제 앨범 한 장에 200원에 팔더라고요. MP3 파일로 불법 다운로드 받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냈던 앨범이 통산 23장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냈던 23장의 앨범을 제가 4,600원을 주고 다운을 받았어요.
더 열받는 사실은 그 23장의 앨범을 4,600원을 주고 다운을 받았는데 음질이 전부 96K인가 128K인가 다 이해 들을 수 없는 음질 있잖아요. 완전 찢어진 음질이네요. 이는 이 불법으로 장사를 했다는 걸 가지고 죽이고 싶은 게 아니고 이가 128K로 올렸다는 걸 때문에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운드의 그 고음의 음질, 음감 하나하나 잡는 데다가 정말 피눈물이 들어갔는데 128, 뚝, 다운 이러면 죽고 싶은 거죠. 난 나의 길을 가고 싶었어. 이젠 모두 왜 보여줄게 내가 가진 것을. 외국 생활 오래 하고 그러면은 그 평소에 얘기하고 그럴 때 보면 가족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게 티 많이 나는데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게 돼가지고 괴롭지 않아요? 일단은 아버님은 운동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시고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죠, 저한테. 왜냐면, 예. 왜냐면 잘못하면 또 외로움을 많이 타실까봐 걱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근데 일단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도 아버님이 좀 친구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러니까 운동하시고 막 밖에서 막 자전거도 타시고 막 이러니까 하루가 바쁘세요. 근데 또 이제 제 동생은 학교 다니고 뭐 이제 디자인을 공부하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또 이 정신이 좀 없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제가 고마운 건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신경 안 쓰이게 제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를 좀 놓아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겐 좀 많이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 가족들이 있기에 제가 있는 거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외롭긴 엄청 외롭죠. 네. 아마 이 가족이 3가족밖에 없는데 아마 각자 다들 외로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들어가면 제 동생이랑 한마디예요. 밥 먹었니? 안 먹었어? 그래, 잘 자. 이러고 올라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 학교 가니? 예, 학교 가. 안녕. 그리고 뭐 하루에 한 3마디 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와서 이러죠. 오빠, 왜? 밥 먹었어? 아니. 나 사고 싶은 거 있어. 그래? 알았어. 뭐? 컴퓨터로 보여줘요. 이거야? 알았어. 야, 근데 비싸다. 그리고 비싸면 사주지 말든지. 너무 무뚝뚝해요. 저희는 아님 말고 이런 스타일이니까요. 어느 날은 제 방에 장신구들이 하나씩 없어져요. 그럼 제 동생 방에 가 있고. 네. 근데 약간 제 동생이 갱스터예요. 네, 약간 거의 뭐 강압적인.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죠. 막 그러니까 너무 살가워서 외로움을 타는 것보단 자기가 혼자 그냥 또 자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조금 더 편안히 작업할 수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오빠의 강인함을 봤을 때는 여동생도 충분히 자기 세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오빠가 유명해짐으로 해서 가장 어떤 변화를 겪었다고 얘기해요? 일단은 늘 얘기해요. 제가 야, 넌 오빠 때문에 그래도 좋겠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저한테 오히려 복잡해. 막 이러더라고요. 네. 자꾸 어디 가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제 얘기만 하니까 동생으로서는 좀 귀찮거나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 약간의 열등감도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 뭔가 매력을 느껴서 그렇게 사는 거는 정말 제 동생으로서 오빠로서 제 동생을 볼 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할지도 모르거든요. 동생이? 네, 동생이 저보다 낫죠. 네, 저보다 낫죠.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럼 뭐 어느 정도 자기도 힘든 게 분명히 있겠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제 동생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근데 제발 이제 전공 과목은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 번 바꿨어요? 여러 번 바꿔갖고 자꾸 학원을 많이 다녀갖고 이 학원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레슨비만 엄청나더라고요. 차라리 물건을 사지 자꾸 이 레슨을 여러 가지를 가지가지 하려고 그러니까요. 차라리 물건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물건을 사지. 물건 사면 물건이나 남지? 네, 레슨은 엄청나더라고요. 요즘 레슨이 또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저는 애가 전문적인 것들만 하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근데 그렇게 배우는 동생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네. 아까 우리 그 겨울날 밤에 고생하던 얘기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동생이 원하면 뭐든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서 너무 기쁘지 않아요? 네, 너무 기쁘고요. 하지만 제가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 내가 잘 되면 정말 동생을 데리고 이것저것 다녀야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게 불가능해지니까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줘서, 그것이 너무나 기뻐요. 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니. 그래서 해줄 때, 그게 정말, 네, 행복하죠. 더 이상 진행을 못해서 했어요. 더 주세요. 와, 근데 진짜 맛있다. 깍두기랑 나오는 이 센스는 또 뭐야? 와, 깍두기가 아니구나. 저희 식구들은 지금 아마 다 배고파갖고요. 오늘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아침에 시상식 리허설 갔다가. 근데 왠지 이렇게 형 둘이 앉으니까 선보는 느낌. 나도 남자들끼리 이러고 싶지 않았어. 지금까지 네. 영화에 출연하면서 상대 아이씨. 생각났다. 너 임수정이랑 영화 찍었지? 그쵸. 아, 임수정 씨 좋아하세요? 실제로 보니까 예쁘든. 아, 예쁘죠. 어째서 나는 20년을 했는데 여배우들을 볼 기회가 단 한 번도 없는 거냐? 형은 그 여배우보다 아름다운 하나의 여자를 가지셨잖아요. 했거든? 예. 근데 그 임수정 씨는 제가 어딜 가서도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예요. 뭐 물론 외모도 아름답지만 이 사람들을 포용해주는 이 포용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이 스케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 해도 누가 뭐 한다 해도 진짜 마치 엄마 같은 그런 아 정말 현명하고 좋은 여자예요. 또 이쪽 계통에 있으면서 만난 여자분들 중에서 기억나는 몇 명 더 얘기해줘봐요. 재밌다. 난 어디 가서도 마주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즐거워요. 임수정 씨가 그렇구나. 그리고 그리고 제가 했던 여배우 중에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건 혜교 씨, 네, 송혜교. 그 유명한 송혜교? 네, 송혜교 양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둘이 이제 친구 사이예요. 그 저보다 몇 개월 빠르거든요. 몇 개월 빠른데 아직도 저보고 누나라고 부르라고는 하지만 언제나 항상 5분, 10분 일찍 와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놀랐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사실 여배우는 한 새벽 3시나 4시에 들어가면 씻고 자는데 1시간 못해도 그리고 준비하는데 뭐 미용실을 가서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2시간은 걸리잖아요. 아니 뭐 여배우들이 촬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같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알아요? 아, 이제 왜냐면 여배우들이 이제 워낙에 같이 일을 하니까요. 이제 네. 알려주죠. 그래서 저도 가서 자면 막 새벽 3시에 끝나서 6시에 나가야 되면 1시간, 2시간, 많이 자야 2시간이니까요. 그죠, 그렇죠. 드라마 이제 TV 시리즈를 할 때요. 근데 언젠가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5분, 10분 일찍 와? 난 맨날 늦는데. 잠을 안 잔대요. 그리고 잠을 한 20분, 30분 딱 자면 눈이 떠진대요. 일 때문에. 그래서, 아, 되게 프로페셔널한 사람이구나. 되게 자기 일에 열정이 있는 여자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그런 분들이 CF에 나와서 눈 비비면서 미인은 장꾸러기라고 얘기한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CF는 곧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아니, 뭐 농담이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송혜교라는 여자 그 배우한테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물론 이쁘기도 하지만 비씨가 지금까지 출연했던 CF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안 드는 건? 제가 이제까지 제일 마음에 드는 CF는 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그 왜 텔레콤 광고 있죠. 사실 그게 제 집에서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활발하고 그 다음에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요, 마음에 안 드는 광고는 없어요. 정산이 되는데. 아, 정산이 되는데. 그렇죠. 네, 이게 들어오는데. 그렇죠. 통장 보면 다 이해돼요. 아, 통장을 보면. 네, 뭘 하든 다 이해돼요. 화면을 보면 약간 짜증이 났어도. 좀 힘든데, 어. 그러니까 밤새고 막 이러면 너무 힘든데요. 보면 이해된다니까요. 통장만 딱 보면. 그쵸. 최근에 장동건 씨하고 목도리 두르고 이러고 있는 것도? 그렇죠. 고요한 밤 싫어 즐거운 밤 좋아 술 취한코는 싫어 루돌프 코가 좋아 산타는 건 싫어 산타 오는 건 좋아 올해도 생각대로 마무리하고. 근데 그거는 워낙 재밌게 찍었으니까요. 네. 그냥 가장 행복한 건 사실은 무대 위에 제가 가장 행복하죠. 네. 근데 상두의 학교 가자로 시작해서 네. 이 탤런트, 영화 배우, 가수, 뭐 모델도 포함되겠고 그 모든 영역을 어떻게 보면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느 하나를 함으로 해서 어느 한쪽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서로서로들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여전히 음악이 제일 재밌어요? 네, 저는 음악이 진짜 재밌고요. 그래도 놓칠 수 없는 건 사실 연기도 진짜 재밌어요. 벌써 후식, 우리 뭐 또 다른 건 없어요? 뭐 먹은 게 있다고 후식을 주지? 네. 저거 더 주세요. 돼지고기. 없어요? 있어요? 더 주세요. 형 더 주시, 그죠? 알겠어. 아니요? 그럼, 아니, 괜찮아요. 저는 형이 드시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편안히 먹고 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지금 너무 행복하지만, 그러니까 그 편안한 생활이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당장, 내일, 뭐,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컨셉을 어떻게 짜야 되고, 뭐 아니면 이번 시상식은 이런 무대를 보여줘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모여서 술 한잔하고, 뭐 공원도 좀 산책을 하고, 뭐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평생 아마 그거 못할 거라고. 내가 네 성격을 아는데, 넌 평생 그렇게 못할 것이다. 또 욕심나는 게 있으면 또 할 거고, 또 할 거고, 또 할 거다 해서. 근데 제가 그때, 하긴 그렇긴 한 것 같아. 뭐 이러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버리려고요. 그래서 나이 들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어렸을 때도 사실은 이 얼굴에서 조금 어렸었고요. 지금도 그때 얼굴이랑 변함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워낙 좀 늘 낙천적이기 때문에 조금 이 얼굴에서 조금 주름살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예, 나이가 들게 되면요. 그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예. 그 인종적으로 혈통학적으로 분석해본 글에 대해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 우리나라가 원래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 민족하고 네. 혈통들이 섞여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언제서부터인지 모르게 남방계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대요. 눈이 크고 쌍꺼풀이 짙고 뭐 이렇게 말하자면 꽃돌이들이죠, 꽃돌이들. 꽃미남들. 꽃미남들. 근데 그 중에 남방계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혼자 튀어나온 북방계가 비다. 비참하다. 아니, 비참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그, 소위 북방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좋아하거든요. 네. 쌍꺼풀 없는 눈, 네. 약간 찢어진 듯한, 약간 못돼 보이는 눈매. 예. 사실 이게 좋아요. 편해요. 진짜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닌데 다들 농담으로 하죠. 그러니까 저 스노우보드 탈 때요. 곡을 안 껴요. 예. 그냥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하면 이 눈이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먼지도 안 들어와요. 눈만 이렇게 찡그리면 네, 바로 눈만 이렇게 딱 찡그리면. 그리고 진짜 얼마나 좋냐면 제가 옛날에 이륜 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는 게 취미였는데요. 진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진짜 눈 이렇게 딱 하면은 먼지가 안 들어요. 맞바람이 왜 보통 막 눈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전 진심으로 제 작은 눈이 옛날에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편하네요. 돼지고기 추가 나왔는데 하나씩 찝읍시다. 네, 드세요. 눈 작은 맛을 모를걸요? 다른 분들은? 저희 둘이서 지금 관객들 놓고 연극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맛있어. 미안해. 근데 너무 맛있다, 그죠? 엔간한 뭐 이걸 가져온 게 아닌데 오늘 에브리온에서 제작비 좀 쏘나봐. 오늘 PC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단지 그냥 한 가지 부탁이라면 부탁일까.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꼭 월드스타가 돼야 될 우리 국민들에게서 부여받은 그 뭔가의 그 박찬호에게 주어졌던 것 같은 그 거대한 뭔가의 업보 막 이런 스트레스에서 시달리지 않고 네.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게만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이 너무 그런 거 씩씩하게 잘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선 애늙은이에 가깝게 현명하게 정리들을 잘하고 자기 생활을 너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집에 가는 발걸음이 너무 홀가분하달까? 뭐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무척 즐거웠어요. 네, 저는 오늘 제가 일단 첫 번째로는 형이 제 음악을 들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는 보람되고요. 이 토크쇼에 제의를 받았었을 때 제가 일단은 이것을 진행하시는 분이 신해철 선배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과연 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제가 가는 길이 지금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자체가 맞는 것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까지 형한테 얘기했던 것들과 제가 계속 암암리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형도 조금씩 되게 동의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마음이 너무 놓이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줘야 될 건 정말 저보다도 몇 년간 혹은 많은 걸 겪으신 분들이 정말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배님 만나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과연 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또다시 한번 그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풀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내가 고맙죠. 네, 나중에 또 다른 거 있으면 늘 그냥 여의치 않고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형. 고마워. 근데 이 와인이 비싼 게 아닌데? 비싼 거 쓰신 것 같은데. 된 거야? 오케이, 다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 핸판이 있니? 네. 내 번호 하나 찍어봐. 네. 3127. Oh baby 너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 나의 맘속 안에서 나를 슬프게 한 그 말 우린 사랑했지만 갈 수 없었던 그 이유 바보같이 아무 말도 전할 수 없었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는 몰랐었어 너의 마음이 변한 건지 아직 늦진 않았잖아 빌었지만 차갑게 돌아선 네 모습